2002년 3월 21일 영국 북해 연안의 한 한적한 해안가 마을. 평화롭던 이 마을에 다급한 구급차와 해양구조대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다로 카누를 타러 나갔던 51세의 성실한 교도관 존 다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경찰과 해안경비대는 대규모 인력과 헬기까지 동원해 인근 해역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채 해안가로 밀려온 그의 카누 잔해뿐이었습니다. 거친 밤바다의 파도 속에 시신조차 찾지 못하자 결국 법원은 그가 익사한 것으로 결론짓고 공식적인 사망 처리를 내렸습니다. 남겨진 아내인 다윈과 두 아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에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한 남자의 비극적인 해난 사고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히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7년 12월 1일 런던의 한 경찰서에 한 중년 남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멍한 눈빛으로 경찰을 바라보며 믿기 힘든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존 다윈인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5년 전 바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에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며 아내에는 기적이라며 오열했고 두 아들 역시 죽었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론은 연일 카누맨의 기적적인 생환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의학계는 그가 겪은 극심한 기억상실증의 원인을 분석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경찰은 이기적 같은 이야기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5년 동안 바다를 떠돌다 돌아왔다는 사람치고는 그의 피부가 너무나 깨끗했고 영양 상태 역시 완벽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실종된 기간 동안 행해진 금융 기록을 조사하던 경찰은 소름 끼치는 단서를 포착하게 됩니다. 존이 실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앤의 통장으로 무려 25만 파운드 하나로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망보험금과 연금이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지급되자마자 해외의 정체불명의 계좌로 고스란히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억상실증 환자의 생환으로 보였던 사건은 순식간에 거대한 금융 범죄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아내 역시 남편의 실종과 자신은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온 남자가 품고 있는 거대한 비밀. 과연 그는 지난 5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돌아온 걸까요? 경찰의 수사가 미궁에 빠지려던 그때 인터넷 공간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남미의 휴양지 파나마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웹사이트에 게재된 홍보용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동양인 남성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중년의 백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진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내인 다윈, 그리고 그녀의 옆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사망했다. 기억을 잃고 돌아왔다던 남편 존 다윈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진이 촬영된 날짜는 존 다윈이 영국의 경찰서에 나타나기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마침내 5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추악하고도 완벽한 사기극의 전말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진실은 이랬습니다. 당시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전 재산을 날리고 막대한 빚더미에 앉았던 존 다윈은 빚 독촉을 피하고 인생을 리셋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기상천외한 범죄를 기획했습니다. 그는 멀쩡한 카누를 바다에 부수어버려 교묘하게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뒤 자신의 집 바로 옆집에 딸린 좁은 다락방 벽 뒤에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벽 뒤에 숨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밤이 되면 아내와 함께 거실에서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즐기며 완벽한 이중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친자식들이 명절날 찾아와 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눈물을 흘릴 때도 존 다윈은 바로 옆방 벽 뒤에서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눈물까지 보험금 사기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후 아내가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내자 존 다윈은 노숙자의 신분을 훔쳐가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파나마로 건너가 억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호화저택을 구입해 여유로운 제2의 인생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파나마의 비자 규정이 바뀌어 신분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그는 아예 기억상실증에 걸려 살아 돌아온 비극의 주인공 시나리오를 짜고 영국 경찰서에 자진 자동 출두했던 것입니다. 결국 기적의 생환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부부는 나란히 수감되었고 전 세계인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2008년 영국 법정은 이 비정한 부부에게 각각 징역 6년 3개월과 징역 6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자식들을 속여가며 타냈던 수억 원의 보험금과 파나마의 호화저택 역시 국가에 의해 전액 몰수되었습니다. 돈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 신분까지 버렸던 이들의 탐욕이 불러온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진짜 형벌은 차가운 감옥 감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잔인하게 짓밟힌 이들은 다름 아닌 부부의 친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바다에서 죽은 줄 알고
5년 동안 지옥 같은 슬픔 속에서 살아왔던 두 아들은 증인석에 서서 부모를 매섭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들은 우리 부모는 돈을 위해 우리의 영혼까지 이용했다. 두 번 다시 부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라며 처절한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고 결국 부모와의 모든 천륜을 끊어버렸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친 후 부부의 삶은 완전히 찢겨나갔습니다. 출소 후 아내는 남편의 강요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존 다윈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부부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후 평생을 자식들에게 속죄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반면 남편 존 다윈은 반성은커녕 출소 후 자신보다 수십 세 연하인 필리핀 여성과 재혼하여 현지에서 연금을 받으며 뻔뻔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또 한 번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슬픔과 자신의 존재마저 지워버릴 수 있었던 잔인한 부부. 그들이 꿈꿨던 위장된 천국은 결국 한 장의 인터넷 사진이라는 허무한 우연 앞에 무너지며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도 잔인한 사기극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